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밭일을 하느라고 밭일을 하느라고 팔도 좀 타고 아무튼 밭일을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밭에 가서 물을 주고 상추를 이제 뜯고 요런 과정 속에서 퍼뜩 번뜩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그것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의 제목을 제가 붙이자면, 오늘 말할 그 내용의 제목을 붙이자면, 언뜻 듣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끝이 안 좋더라. 아까 인생 날아가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만약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왜 나에게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 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한번 애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각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뭐 누군가와 말을 한다거나 말을 듣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세 부류 정도밖에 없어요. 세 부류 정도. 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친구들,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 교회 사람들, 그리고 뭐 가족들,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교류의 이런 범위가.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친구 아니면은 교회 사람들. 옛날도 그렇고 항상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테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생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100년이면 100년, 뭐 80년이면 80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이렇게 쉽게 주는 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의 어떤 부분을 띄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쉬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가 약간 좀, 응?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그런 거를 하소연을 했어. 이제 친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게 뭐 친구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아무튼 누군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의 애로사항 이런 걸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들어주는데 한 1시간이 소비가 됐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간에 1시간이라는 생명을 그 사람에게 내가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듯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전화 같은 게 와도 5분 아니면 10분 안에 끊는다고.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 나 지금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은 거야 랄지,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들어오네, 끊어야겠어, 뭐 이렇다든지 매뉴얼이 있다는 거. 매뉴얼.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5분 10분 안에 끊어야지, 더 길게 하면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매뉴얼까지 딱 본인은 갖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참 현명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살아보니까 그런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알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망하기 직전에 시간이 아깝다 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뭔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그 프레임을 뭐라고 씌우냐면 시간이 아깝다, 여기에 들이는 시간이 아깝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강사들이니까 강사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뭐 2시에서 7시 아니면 8시까지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교습소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딱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이에 애들이 몇 명이오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2시서부터이기는 하지만 2시에 오는 애는 없고 한 3시 정도에 오는 애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원래는 8시에 끝나야 되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한 6시 반 정도면 좀 마감이 돼. 그런데 아주 가끔 가다가 눈치 없는 애가 뒷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막 7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8시까지 걔 하나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때 오는 애는 벌써 또 학원을 가기 싫으니까 딜레이 시키고 하다가 막판에 엄마한테 오늘도 학원 안 갔냐? 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막판에 그냥 이렇게 삐질삐질 거리면서 오는 학생일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선생님은 그런 애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이런 내가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뭐 이런 애한테 오롯이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아니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써야겠냐.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걔를 조정을 합니다. 원래는 맨 처음서부터 본인이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도 애도 적게 오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애를 조정을 해요. 조정을 시켜요. 그럼 얘는 이제 그 전 시간에 올 수도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조정을 시키지만 걔한테는 또 이게 그 학원을 그만둘 구실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엄마, 저기 6시 반에 갔더니 8시까지 한다면서 6시 반에 갔더니 선생이 계속 잔소리를 해. 늦게 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걔는 학원을 나가고 이제 짧게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을 벌었다. 그렇지만 이게 진상불변의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진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 중에 한 명이 또 진상을 부려요. 그러니까 걔는 나갔지만 또 어떤 애가 또 어떠한 이유로 또 그 시간에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항상 애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현명한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애가 한 명 오면 선생님도 가르칠 맛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시간에 오는 애들한테 말을 하죠. 그 6시 반에 수업은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오면 좀 더 케어를 받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만약에 그 시간이 되는 애들은 그쪽으로 좀 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애들이 그쪽으로 더 오도록 이렇게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약간 좀 숙련이 된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이라면, 그렇지 않은 선생은 이제 애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그걸 그냥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끝에 시간에 만약에 애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끊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시간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기는 8시까지 하는 학원이 아니라 뭐 6시 반까지 하는 학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대로는 애들이 잘 안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똑같은 애들의 수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좀 더 컴팩트하게 압축을 해서 애들을 이제 가르치면 내 시간이 더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더 남아서 너무나 좋다. 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을 뭐 그렇게 대단한, 뭐 그렇게 그 시간을 아주 그냥 뭐 좋은데, 뭐 건설적이고 뭐 이런 데에 쓰지도 않아. 그냥 뭐 집에 가서 유튜브나 보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시간이죠. 친구하고 뭐 전화 걸거나 뭐 그런 별로 쓸데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허비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못하는 애 그냥 내 보내고, 요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서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자. 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시간과 돈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간과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정말 온갖 사기가 만연하고 만발한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배운다고 쳐봐요.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건 지인이에요. 지인. 내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한테 평소에 나의 시간과 돈을 좀 들였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얼마나 잘 말을 해주겠어요. 얼마나 잘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그 친구에 의해서, 내가 평소에 가깝게 교류하던 그런 지인들에 의해서 가장 알찬 정보를 받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렇게 하는 건 시간이 아깝다라는 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좀 더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보는 요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근원을 파헤쳐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 예. 내가 게을러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이런 존재였던가.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가. 뭐 요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 아깝다입니다. 돈이 아깝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아까워서 사람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하냐면, 사람 만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를 사 먹고 뭔가 차를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내가 다 내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한 50 내면 나도 50 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못 만나는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변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게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망조가 들기 시작했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복도 사람에게서 오고, 어떤 모든 내가 잘 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도 사람에게서 오는데, 돈을 안 쓰는 것은 사람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서 가장 좋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안 얻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는 게 어느 정도는 나에게 좀 힐링도 되고 뭐 이런 건데, 돈 때문에 사람과 만남도 없이 그렇게 팍팍하게 산다. 아, 이거는 약간 문제가 결국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사람을 안 만나게 되면, 사람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너무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적으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외톨이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빠집니다.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데, 그 빠지는 다른 방향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돈도 안 들고 뭐 이렇다고 생각해서, 돈도 안 드는데 뭐 재미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서 유튜브 같은 걸 눈이 빠지게 보고, 아니면 게임이나 집에서 게임하는 거나 그냥 눈이 빠지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약간 피폐하게 만드는, 힐링은커녕 약간 피폐하게 만드는 요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는 모두 다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는 건 오히려 돈을 저축하는 것과 비슷한 뭐 이런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사줬어요.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사줘.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먹은 거 그냥 각자의 돈으로 그냥 해결한 거고, 그 사이에 풍성한 대화와 어떤 정보가 오고 갔어. 그럼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좀 남아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샴푸라고 해보자, 샴푸. 샴푸가 너무 많아. 이거 다 쓰려면, 유통기한이 넘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버리느니 남 준다고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줘.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샴푸가 떨어져서 샴푸를 사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샴푸를 주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이 사람도 나중에 본인에게 뭔가 풍성한 뭔가가 있으면, 이거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줘야지. 예전에 자기한테 샴푸 줬던 그 사람 줘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한테 별로 필요도 없는 건데도 그냥 그걸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보단 남들에게 이게 푸는 게, 결국은 남들도 나한테 똑같이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려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예, 요런 것을 알게 됐고, 이 학원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학원업을 하는데 돈이 너무 안 벌려. 너무 안 벌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했던 것 같은데, 1년을 벌었어, 내가. 1년을 벌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는 100만 원이라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된 거야. 내가 1년 동안 이 학원을 굴렸는데, 플러스 10만 원이라도 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는 수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수익이 없고 그 학원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거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는 화폐로서의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엄청난 많은 경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막 돈을 주고도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 경험의 수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는 그 방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에도 오르고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돈이 벌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옛날부터 조금씩 이렇게 돈을 벌어서 계속 모아서 이렇게 돈을 번 거나 아니면 한 40 이전에는 돈을 못 벌어. 그냥 학원을 했는데도 돈을 못 벌어. 하나도. 그냥 그랬다고 해도 40 이후로는 그동안에 쌓인 경험치나 노하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돈을 조금씩 이렇게 벌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성큼 많이 벌 수가 있다. 결국은 늦게까지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원동력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그 재물이 아니라 나중까지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은 뭐랄까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얻었던 그런 경험이 아닐까. 경험이다. 경험.